자, 오늘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 분류 35번. 자, 캐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각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 징후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의 흡연 여부를 이제 분류하는 모델에 대한 예제예요. 캐글에 올라와 있는 그 서브 미션들 제출된 것들 보면은 이제 거기 있는 서브 미션 결과를 제가 다 체크한 건 아니고요. 상위 몇 개 봤을 때 가장 근접했던 점수가 이제 78이 나왔고요. 실제로는 데이터가 제가 지금 그 추려온 데이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용량이 너무 커갖고 엑셀 파일이 한 20메가 돼서 원래 원본은 더 컸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무작위로 날려버리고 20메가 정도로 맞췄어요. 그럼 이제 정확도는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제 목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그 캐글에 올라가 있는 그 전체 데이터를 학습한 거랑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를 목표로 삼은 예제예요. 자, 패키지 가져올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썼던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서요. 어제는 획이었는데 오늘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요거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 가져왔고, 데이터를 무작위로 날리다 보니까 데이터 불균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모트도 가져왔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자체가 옆으로 좀 길어서 전치 형태로 출력을 시켰고요.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내용은 제가 지금 단톡방에 필드 이름을 정리한 표를 하나 그 마크다운 코드를 올릴 테니까 단톡방에 올라간 코드 여기 밑에다가 마크다운으로 넣으시면은 이제 필드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자, 데이터 전처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어저께 수준으로 어제 회기에서 사용했었던 코드 수준으로 분류의 예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 우리가 좀 더 세팅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 종류 알아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 출력할 때 정보가 충분치 않았으니까 데이터를 좀 더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데이터 수는 159,256건이고요. 원본 데이터가 이거보다 한 7, 8만 건 정도 더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결측치 여부 출력했을 때 일단 결측치도 없고요. 그리고 각 필드에 데이터 타입을 출력했을 때 데이터 유형은 전부 숫자 형태인 것까지 일단 확인을 했어요.
기본적인 전처리는 얼추 해왔고요. 아까 제가 데이터를 제 임의로 막 잘라버렸다 그랬잖아요. 엑셀에서 쭉 드래그 해갖고 잘랐거든요. 용량 될 때까지. 자, 그래서 목적 변수에 대한 비율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서 목적 변수가 스모킹이라고 하는 필드예요. 흡연 여부를 분류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를 파이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조금 안 맞게 나와요.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서 요 부분을 이따가 그 스모크로 좀 보충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다릴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변수를 x, y를 분리해야겠죠? 자, 아까 그 목적 변수의 필드 이름은 스모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모킹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x, y로 쪼갰고요. 그 다음에 훈련 검증 데이터 분할을 해야겠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용해서 x, y를 쪼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수업 이후에 우리가 전처리 과정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죠? 데이터 불균형 해소요. 자, 요거까지 하고 1교시는 끊었다 갈게요.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자, 데이터 전처리까지 했고요. 이제 훈련 모델을 적합해 볼게요. 일단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할게요. 자, 뭐 여러 개 파라미터, 제가 테스트했었던 여러 개 파라미터들이 제시가 됐는데 어제 우리는 요거 두 가지만 봤어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 수준으로 먼저 재현을 할게요. 값이 크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20, 50, 100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5, 30, 100. 자, 요 파라미터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드 서치 CV를 만들겠습니다. 자, 얘한테 학습 모델 던져주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K폴드 개수는 5개로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가동할 수 있는 CPU는 모두 가동해라 라고 설정한 다음에 학습 돌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리드.베스트 파람스 언더바. 그리고 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한 모델의 평균 성능이라고 지금 여기 제시가 됐는데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에 대한 성능도 알고 싶으면은 이제 예측치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 얘가 이 파라미터들을 세팅한 모델 객체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그 모델 객체가 베스트 모델은 그리드.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얘를 가지고 예측치를 뽑아내면 되겠죠. 베스트 모델.프리딕트라고 해서 테스트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검증 정확도도 알 수 있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파라미터가 이제 늘어날 거예요. 자, 학습 돌리시면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에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일단은 파라미터를 그냥 계속 늘리면 더 오래 걸릴 테니까 각오하고 일단은 이제 맥스 뎁스 맥스 뎁스가 5, 30, 1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조절하는 게 그 민 샘플 리프랑 민 샘플 스플릿이에요. 그래서 민 샘플 스플릿을 2, 5, 10 이렇게 잡아봤고요. 기본값이 2니까 이제 기본값하고 거기에 몇 개를 더 증가시켜서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민 샘플스 리프를 1, 5, 10 자, 이렇게 설정하고 다시 돌리면은 아까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자, 랜덤 포레스트는 마지막 예제니까 한 번만 더 돌립시다. 자,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분류 보고서를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분류 예제도 이제 거의 막바지니까. 여태까지 예제들은 이 분류 보고서까지는 확인 안 하고 그냥 이 정확도만 출력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분류 보고서를 출력하면 처음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예시가 지금 위에가 학습이 안 끝났으니까 미리 준비해 왔던 파일의 결과를 여기다 그냥 예시로 표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 아니고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항상 프린트 함수랑 같이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가 다 한 줄로 출력돼요. 다른 기능이랑 다르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는 아니에요. 컴퓨터가 뻗었어. 자, 분류 보고서의 요 필드들 중에 정밀도,
재현율. 자, 그 다음에 이제 F1 스코어. 정밀도와 재현율의 가중 조합 평균입니다. 얘는 계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있어요. 자, 서포트는요, 각 라벨에 대한 실제 샘플 수예요. 그러니까 0으로 분류된 게 22,343개, 1로 분류된 게 17,471개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ctually 얘는 정확도. 전체 샘플 중 맞게 예측한 샘플 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애들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죠. 자, 매크로 AVG는요, 단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 이렇게, 어디요? 아, 그렇죠. 위에 거 요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요거는 결과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그냥 결과 나온 거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거니까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요 출력 결과를 보면서 얘기해야 될 내용이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준비한 파일에서 결과값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필기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weighted AVG는요, 이거는 각 클래스에 속하는 표본의 개수로 가중평균을 낸 값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평균하고 이 weighted AVG의 차이는요, 얘는 샘플 수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값인 거고요. 얘는 샘플 수의 불균형을 고려한 값이 되는 거죠. 자, 요 예제까지 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마무리를 할게요. 요번 글씨는 이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다.
자, 지금 요 단계에서 PDF 바꿔서 그 넘어갈게요. 분류 보고서는 조금 리얼리티를 위해서 밑에다가 마크다운 하나 뿌리고 이렇게. 자, 단톡방에 파일 올렸으니까요. 요거 이제 보충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 교시는 요거까지 합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부스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거는 이제 ADA 부스팅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사이클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 부스팅 관련 알고리즘은요. 일단 ADA 부스팅이랑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부스팅 이렇게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개 상의 코드 차이는 크게 없어요. 전에 그 앙상블 정리할 때 이제 부스팅 기법은 처음에 모델 하나를 이제 지정을 해요. 그러면 걔를 이제 학습을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서 또 돌리고 그 다음에 또 가중치를 넣어서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전 모형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모형을 또 계속해서 학습해 갖고 이거를 나중에 결합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스팅의 방식은 이제 배깅은 이렇게 병렬로 진행되는 거고 부스팅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매 단계마다 이제 가중치가 계속 추가가 된다 라는 방식이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냥 가볍게 요약만 한 번 더 하면은 초기 모형을 약한 모형으로 설정하고요. 설정하며 매 스텝마다 가중치를 이용하여 이전 모형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형을 학습하고 순차적으로 새로운 모형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선형 결합하여 얻어진 모형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코드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과 큰 차이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사이클런의 그 앙상블 코드들 패턴은요, 다 엇비슷해요. 자, 그래서 앞에 예제 다시 한번 복사해서
가져오시는데,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ADA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만약에 얘도 회귀를 할 거면은 마지막에 이 단어만 레그레이셔로 바꾸시면 돼요. 학습 속도에 한번 놀라갖고 다시 심플한 데이터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스모트는 필요 없을 거고요. 인텔 익스텐션은 그냥 추가해 놓을게요. 자, 데이터 가져올게요. 자, 분류해제에서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 유방암 검진 데이터 가져왔고요. 잘 가져왔는지 일단 일부 데이터 출력해 봅시다. 자, 데이터 가져왔으면 이제 전처리 들어가야죠. 자, 전처리 과정도 뭐 여태까지 예제들이랑 다 똑같아요. 자, 전처리 확인하기 전에 각각의 케이스별로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얘도 그 데이터 불균형 좀 맞춰주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태까지 안 하고 그냥 했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그 독립 종속 변수 분리 x는 오리진 점 드롭 타겟, 그 다음에 y는 오리진에서 타겟. 분리됐으면 쪼개세요. 자, 데이터 분리하시면 되고요. 한번 데이터 불균형 맞춰보고 해볼까요? 결과가 좀 달라지는지. 아까 지웠던 그 스모트 추가로 임포팅 할게요. 데이터 불균형 처리. 자, 이것도 이제 아까 했었던 코드니까 아까 실습 예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자, 보팅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같이 돌려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만든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이었고요. 백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여러 번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그 백인 방식 중에 디시전 트리에 몰빵한 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스팅도 한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걔를 여러 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다만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가중치를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수행을 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할 알고리즘을 또 하나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롤 조금 위로 올려서, 자, 이번엔 디시전 트리 가져올게요. from scikit-learn의 decision tree classifier를 가져올게요. 꼭 디시전 트리일 필요는 없어요. 가장 좋은 다른 알고리즘도 넣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변이 없는 한 얘가 제일 나은 애니까 보통 얘를 많이 선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훈련 모델 적합. 자, 일단은 이제 단일 모형을 만들게요. 부스팅에 사용할 학습 알고리즘 생성. 여기서 이제 dtree 객체를 하나 만듭시다. dt는 decision tree classifier. max depth는 이 정도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min sample leaf는 10개, 랜덤 스테이트는 1, 2, 3. min samples leaf. 자, 그럼 이제 이 객체를 부스팅에 넣어줘요. 자, 분류기니까 ADA 부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해놓고 이제 기본 학습 모델을 앞에서 만든 DT로 정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생성할 훈련 모델 개수.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반복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더군다나 이 ADA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ADA 부스트 같은 경우는 작동하는 방식상 n 잡스 파라미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다 해요.
그러니까 땅콩 100개를 까는데 100명한테 하나씩 까라고 시키는 거랑 한 명한테 100개 까라는 거의 차이니까 이거 많이 주면은 대형 사고 납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적당히 5만 줍시다. 네, 랜덤 스테이트 값 또 설정해 주시고요. 훈련에 사용할 학습 모델, 그다음에 얘는 학습 모델의 개수 또는 반복수, 횟수. ada.fit 해갖고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훈련 정확도 값은 ada.score 하면서 데이터 다시 한번 던져주시고요. 자, 예측 결과 값 얻어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테스트 정확도 뽑아보시면 되겠죠. 결과 확인되시면 분류 보고서까지 출력해서 일단은 첫 번째 스텝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를 다른 측면으로 한번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이클런전 매트릭스 안에서 ROC 커브, ROC AUC 스코어, 그 다음에 AUC ROC 커브 디스플레이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ROC 곡선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프리딕트 프로바라고 하는 함수를 쓸게요. 이걸로 예측치를 다시 만들어낼 거예요. 자, 얘는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의미해요. 일단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프로바 함수를 그냥 실행하면은 2차 배열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 예제에서 클래스가 0하고 1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0에 속할 확률이고요. 오른쪽은 1에 속할 확률이에요. 분류 모델이라는 게 딱딱 0 아니면 1에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무엇일 확률이 몇 %이다. 이렇게 나와서 높은 거를 선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에서 1에 속할 확률만 구해요. 그럼 여기서
0번째 열이랑 1번째 열 모든 행에 대해서 1번째 열만 구하면 되니까 배열 열어서 슬라이스 모든 행에 대해서 1번째 열만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세로로 있는 값만 뽑아내겠죠. 자, 다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5개만 출력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OC 점수 구하기. 네. 개인적으로 이 함수 이름이 ROC 스코어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함수 이름이 ROC 커브예요. 자, 얘는요, 이제 실제 레이블과 그 다음에 포지티브 레이블에 대한 예측 확률을 전달하여 그 ROC 커브 곡선 표현에 필요한 값들을 리턴 받습니다.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그 민감도예요. FPR이라고 하는 건데요. 파라미터가 3개인데 어차피 지금 구조분해한 거니까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파라미터, 첫 번째 리턴 값, false, positive, rate, 민감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턴 값은 true, positive, rate. 얘는 재현율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리턴 값은요, 절단값이라는 건데 ROC 커브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차하면 그냥 언더바로 받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OC 커브 시각화를 위해서요, 그래프 사이즈 하나 잡아주고요. 왜 서버 플롯이 들어갔지? 자, 그냥 요 FPR1하고 TPR1을 사용해서 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직선을 하나 비교용으로 대주세요. 아, 범주를 안 줬구나. 레전드 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게 이게 지금 ROC 커브거든요. 얘가 빨강색에 가까울수록 분류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완전 직각으로 가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성능이 100%가 나오는 거니까. 자, 코드 다시 제시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제목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이클론 매트릭 그 패키지 안에 ROC 커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프롬 에스티메이터 함수를 주면은 학습 모델 그 다음에 그 X, Y 전달해서 얘가 이제 ROC 커브를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기도 하고요. 얘는 이제 그 AUC 값을 이렇게 레이블로 지정해주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ROC 커브 그리는 두 번째 방법. 자, AUC 값까지 해서 일단은 단일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오전에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이 오버됐네. 오후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 예제까지 적용해서 이제 AD 부스트 쪽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크게 다른 거 변화 없이 그 사이클런에 대한 부스팅도 오늘 정리를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코드에서 그냥 여기만 고치시면 됩니다 쪽으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 조금만 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식사 다녀오세요. 파일은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오전에 그 ADA 부스트 기본 예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냥 여기에 바로 이어서 그 설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그대로 한 번 복사를 해서 그라디언트 부스트로 개선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라디언트 부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지만 체킹하면 이제 완벽하게 모델이 스위치 되거든요. 자, 아까 오전에 봤었던 예제입니다. 코드를 바꾼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얼른 그 같이 살펴보고 PDF 다시 드릴게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이게 더 보기 편하려나? 자, 첫 번째가 이제 베이스 에스티메이터, 기본 알고리즘을 뭘로 할 건지. 아까 우리 디시전 트리로 설정을 했잖아요. 기본 값이 디시전 트리 맥스 뎁스가 1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그대로 쓸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 파라미터는 뭐 지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 뭐 디시전 트리에서 파라미터를 내가 다르게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객체를 직접 만드셔야 되고요. 위에서 보면은 맥스 뎁스 2, 민 샘플스 리프 10, 랜덤 스테이트 1, 2, 3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수 또는 이제 기본 알고리즘 객체 개수, 기본값은 50개예요. 근데 여기서는 5로 줄였어요. 많을수록 더 오래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네. 자, 학습을 진행할 때마다 적용되는 학습률이에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요. 기본값은 0.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용되어 있지 않은 파라미터인데 알고리즘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세미 같은 경우는 이산 부스팅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미 R이라는 거는 그 원래 부스팅 알고리즘. 기본값은 세미 R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객체 수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인데요. 이 객체 수가 늘어나면은 학습기 수가 늘어나니까 속도도 더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정확도는 좀 더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모델이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줄이면은 가중치 변동폭이 감소해서 악습기들 간의 그 디시전 바운드리 차이가 좀 줄어들고요. 여기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이 객체 수하고 러닝 레이트 간의 이 차이를 잘 설정하는 게 ADB에서 가장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파일은 다시 한번 배포를 할게요. 자, 이 파일을요, 완성이 되시면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하세요. 이 파일을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하세요. 그래서 37번 그라디언트 부스트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 이 그라디언트 부스트는요, 학습을 계속하면서 잔차를 이용해서 이전 학습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비교적 구현이 쉽고요. 그 다음에 잔차를 계속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정확도가 좀 좋아요. 그리고 유연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꼭 의사결정 나무를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이나 다른 손실함수들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잔차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과적합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크고요. 결정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겁나 커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리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결과 해석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과적합 발생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뛰어난 예측 성능을 가진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메모리 소비가 크고요. 수행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려요. 결국은 돈이 좀 드는 애예요. 자, 근데 이 그라디언트 부스트가 나온 이후에 그래도 하드웨어 스펙이 딸리는 거는 사실 별로 문제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한 그 이후 후속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XGBoost랑 LightGBM이에요. 네, 앞에서도 한 두어 번 이야기했었지만 얘네들은 사이클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일부터 요거 두 개를 좀 순차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ADB 부스트랑 그라디언트 부스트를 좀 서둘러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코드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오전에 했던 거랑. 자, 코드는 다 이미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오전에 했던 거 복사한 거니까 변경사항만 체크합시다. 자, 펜을 좀 다시.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이름이 바뀌겠죠? 그라디언트 부스팅으로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스코어라든지 ROC 커브 이런 것들을 예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보고 있는데 그게 특정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형태의 분류 문제는 다 이 성능 판단 기준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다만 매 예제마다 이 성능 평가를 매번 제시하기에는 같은 코드가 너무 반복되니까 그냥 그동안 그 HT 스코어로 퉁쳐왔던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분류 문제 하면은 쓸 수 있는 걸 다 쓰셔야겠죠, 당연히.
그리드 서치 CV는 아직 적용 안 했고요. 36번 예제랑 37번 예제 뒤에다가 그냥 그리드 서치 CV 이어서 붙일 거예요.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오버샘플링 처리 하나 할 거고요. 자, 그 인텔 사이클론 익스텐션 추가적으로 가져왔고요. 자, 같은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전처리 과정 동일합니다. 네. 여기는 이 그라디언트 부스팅은 학습 알고리즘 생성이 안 들어가요. 자, 일단 코드부터 그라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라고 들어가면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쭈루룩 설정이 되는데 요 파라미터만 인지하시고 나머지 코드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파라미터 표 보기 전에 전체 실행해서 결과부터 보죠. 아까 거보다 확실히 좀 낫네요. 훈련 정확도가 그냥 바로 1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정확도 97 나왔고요. 분류 보고서 봤을 때 거의 98에서 97 사이. 그리고 ROC 커브 봤을 때 AUC 점수는 99. 아까 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제 자체가 예측이 쉬운 예제라서 큰 차이는 없고요. 파라미터들 봅시다. 자, 먼저 로스입니다. 자, 경사하강법에서 사용할 비용 함수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값이 디벤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익스포넨셜 두 가지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얘도 학습률.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한가요? 자, 0에서 1 사이 값을 지정을 하고요. 기본 값은 0.1이고요. 마찬가지로 반복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브 샘플, 위크러너, 그러니까 초기 학습 모델이 데이터의 샘플링을 어느 비율로 할지. 기본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건데 만약에 과적합이 염려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1보다 좀 작은 값으로 세팅하시면 돼요. 자, 러닝 레이트, 학습률에 대해서 조금 더 적어놨는데요. 순차적으로 오류 값을 보정해 나갈 때 적용하는 계수예요. 이게 값이 너무 작으면 그 업데이트 되는 값이 작아지니까 예측 성능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긴 한데 오래 걸려요. 값이 크면 예측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속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중요한 게 이 학습 객체의 수 내지는 반복수 이거랑 러닝 레이트를 얼마나 상대적으로 조절 잘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러닝 레이트를 쓰고서 n 에스티메이터를 크게 하면은 성능은 좋아요. 근데 수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찾으실 때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잘 조절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라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로 객체 바꾸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설정하고 랜덤 스테이트나 그 다음에 민 샘플스 리프, 맥스 뎁스 이런 거는 여태까지 앞에서 많이 나온 거니까 따로 정리 안 했어요.
자, 똑같은 부스팅인데 이제 학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할 때 보완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 어떤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나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전에 배포한 이 36번 파일, 이거 실습하실 시간도 없었죠?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만든 37번 파일 두 개를 같이 배포할 거고요. 요거 정리가 끝나시면은 이 뒤에다가 하이퍼 파라미터 찾는 과정을 덧붙여서 알고리즘 두 개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파일 PDF 변환하고 있어요. 자, 파일 두 개 올렸으니까 요거 각각 정리하시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코드도 이제 제시를 할 거니까 2시 10분에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할게요. 다시요.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제 컴퓨터 기준으로는 사이클런 버전이 1.2.2인데 이 로스 설정하는 부분이 아까 소개해드린 값, 저는 이걸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1.3 버전 때 쓰시는 분들은 이 값이 로그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이클러 버전이 1.3대 버전보다 높으면 여기 로스 값을 변경하셔야 정상 작동을 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로스 자체를 명시를 빼버리시면 기본 값으로 돌 테니까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사이클론 최신 버전은 1.3.2다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코드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기본 클래스 만들었었던 거 여기서 요 객체를 사용하면서 몇 가지 좀 조절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면 되는 거였죠. 다음에 디시전 트리 객체 그대로 가져오고요. 자, 그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리드 서치 GV에다 둘게요. 일단은 디시전 트리 객체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ADA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얘를 만들 건데 여기서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로 세팅할 거는 요거 두 가지였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정할 부분, 요 파라미터 두 개를 파람스로 만들게요.
딕셔너리 형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3, 5, 10. (0.1) 0.3, 0.5.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생성합니다. 자, 설정한 다음에 이제 학습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출력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코드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성능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분류 보고서. 보면 미세하게 아까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AUC하고 ROC 커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과 나온 거죠. AUC 값은 여기 그래프 타이틀로 넣었어요. 여기 자체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이제 설정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코드 사용하실 거면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는 거 잘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어가시면 되겠죠. 지금 36번에 대한 PDF 파일 배포했고요. 그럼 37번 뒤에 지금 요 절차대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 한번 각자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완성 파일 배포할게요. 큰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졸업과제 할 때는 학습 모델에 대해서 주피터 파일을 이제 요렇게를 하나 만들어요. 그 패키지 가져오기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로드하고, 그리고 XY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인, 테스트, 분할, 딱 요 코드까지만 넣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했으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해갖고 바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그 코드로 바로 넘어갔었는데, 대신에 파일 맨 위에요. 첫 번째 블록에서 파람스라고 해서 일단 조절하고 싶은 파라미터들은 여기서 첫 번째 블록에서 먼저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들을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처리는 뭐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별도의 주피터 파일에서 따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전처리한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 파일을 얘한테 전달해서 그냥 일괄 실행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 모델별로 이제
코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대신에 이제 얘네들을 주피터 파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실행할 때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 한 칸 띄고 이제 모델별 소스 파일 이름 .py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파일 경로를 주는 거예요. 뭐 data.xlsx 이런 식으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치면은 그냥 출력되게끔. 매번 이거 돌리기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별로 파일 코드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전처리에 올인할 수 있어요. 자, 37번의 하이프 파라미터 설정한 예제 완성본은 제가 한 50분쯤에 배포할게요. 각자 예제 남은 거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끝나시면 조별 활동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XGBoost 들어갈게요.